자, 이제 이 식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자, 이 식을 보시면 지우죠. 이 식을 보시면 자본소득 비율은 투자율 S 나누기 감가상각률 델타인데 이게 어떤 한 나라의 이제 뭐 한국이면 한국이죠. 한국의 자본소득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자, 이건 어디에서 온 건지 이거 어디에서 온 건가요? 이 식은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온 것입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우리가 솔로우 성장 모형의 스테디 스테이트 조건이잖아요. 스테디 스테이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솔로우 성장 모형에 따르면 만일 대한민국이 솔로우 성장 모형을 따른다고 하고 가정을 하고 대한민국이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 들어갔다면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자본스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GDP 우리 알고 있잖아요. 자본스타 계산한 거 제가 조금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자본소득 비율이라고 하는 거, 캐피탈 아웃풋 레이쇼라고 하는 것은 솔로우 성장 모형에 따르면 뭐와 같아야 할까요? 투자율 나누기 감가상각률과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자본소득 비율은 한국의 투자율 나누기 한국의 감가상각률이에요. 그럼 다른 국가들도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른 모든 국가들이 솔로우 성장 모형을 따른다고 가정했을 때 플러스 모두들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갔을 때 스테디 스테이트 컨디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자본소득 비율을 비교할 때는 모든 국가들이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테디 스테이트 컨디션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국가 간의 자본소득 비율을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요. 한국과 다른 여러 나라들의 자본소득 비율을 비교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앞서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감가상각률의 차이가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편의상 감가상각률은 모든 나라들에서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솔로우 성장 모형에 따르면 자, 이제 이거 해석하는 거예요. 솔로우 성장 모형에 따르면 어때야 될까요? 자, 델타는 사실 모든 국가가 같으니까 우리가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델타의 차이는 보지 않겠습니다. 솔로우 성장 모형에 따르면 정상 상태에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투자율이 높은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본소득 비율이 높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스테디 스테이트 컨디션으로부터 얻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국가가 대한민국이 솔로우 성장 모형을 따르고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한국의 투자율이 높다면 자본소득 비율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솔로우 성장 모형을 따르고 그리고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투자율이 높은 나라가 자본소득 비율이 높을 것입니다. 그래야겠죠. 모형을 그대로 따른다면. 실제로는 모든 나라가 솔로우 성장 모형을 따르지 않을 뿐더러 모든 나라가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어떤 그림을 이제 그려보냐면 자, 보시죠. 가로축에는 투자율, 이게 S예요. 자, S의 투자율을 측정하는 것인데 1980년부터 2017년까지 이제 펜 월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데이터에서 제가 80년부터 2017년까지 대략 한 150여 개 국가들의 평균 투자율을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로축에는 이렇게 한국이 하나 있어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자, 한국의 평균 투자율은 35%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비교적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2017년 기준 가장 최근 데이터가 2017년이어서요. 2017년 기준으로 캐피탈 아웃풋 레이쇼가 이게 자본소득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캐피탈 아웃풋 레이쇼가 대충 한 5보다 좀 작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뭐 한 4.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한 값은 잘 모르겠어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자, 한국은 우리가 이렇게 값을 찾을 수 있고 다른 모든 나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작업을 해보는 거예요. 2017년에 캐피탈 아웃풋 레이쇼를 찾고 그다음에 1980년부터 2017년까지 대략 지난 뭐 한 40년 동안 투자율의 평균값을 찾아서 이렇게 스케일업 플롯으로 한번 그려보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 보시죠. 뭐 그림이 약간 이런 형태를 갖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죠?
이 둘 사이에 이 두 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이런 관계가 있다고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투자율이 높을수록 어떤 거예요? 캐피탈 아웃풋 레이쇼가 높은 거예요. 물론 이제 모든 나라들이 직선상에 다 모여 있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국가도 있고 뭐 이쪽에 이렇게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투자율이 높을수록 자본소득 비율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모형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형의 변수만을 우리가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을 뿐이지 이것은 모형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그림은 모형의 변수들만 우리가 이용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 것인데 모형이 예측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다시 한번 여기서 그냥 제가 써보죠. 캐피탈 아웃풋 레이쇼는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뭐와 같아야 되냐면 S 나누기 델타와 같아야 됩니다. 델타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국가가 S가 높다면 그 국가는 자본소득 비율도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직선상의 모든 국가가 다 모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투자율이 높은 국가가 자본소득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결론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우 성장 모형이 괜찮은 모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국가 간의 소득 차이를 한번 솔로우 성장 모형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상 상태에서의 1인당 GDP 우리가 이렇게 계산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정상 상태에서의 자본 스탁은 이거였었나요? 델타의 2분의 3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이게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자본 스탁이고 자, 이것을 생산함수에 대입하면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1인당 GDP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인당 GDP를 결정하는 것은 생산성 A와 투자율 S, 그다음에 감가상각률 델타인데 국가 간의 감가상각률 차이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으니까 두 국가의 소득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생산성 차이이거나 혹은 투자율의 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소득 수준이 높다면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 국가의 1인당 GDP를 비교하고 싶어요. 솔로우 성장 모형을 사용을 해서 자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가정을 해야 되냐면 두 국가가 솔로우 성장 모형을 따른다라고 전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스테디 스테이트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1인당 GDP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교하고 싶은 두 나라가 솔로우 성장 모형을 따를 뿐만 아니라 두 나라가 모두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전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전제를 하겠습니다. 두 국가는 US와 차이나인데요. 저는 웬만하면 이제 US를 미국이라고 잘 부르고 싶지 않고요. 차이나를 중국이라고 부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그 다음에 재팬을 일본이라고 부르는 것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조금 어색하겠지만 저는 그냥 미국을 US라고 하고요. 영국도 그냥 UK라고 합니다. 독일도 그냥 저먼이라고 해요. 왜 우리가 저기 다른 나라들을 자기들이 부르는 이름으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유엔에서 부르는 공식 명칭으로 부르는 거 좋아하고요. 대한민국은 당연히 우리나라니까 우리 이름으로 부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중국은 뭐 저기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부르는 이름이잖아요.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부르는 국가 이름을 같이 불러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웃긴 거는 US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도 US라고 부르는데 왜 우리는 밑도 끝도 없이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죠. 자기네들도 UK라고 하는데 왜 자기네들이 부르는 이름으로 불러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여러분 어디 외국 나가서 헷갈리지 않고 좋아요. 각 국가의 이름을 그 명칭 그대로 잘 기억하고 있으면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자꾸 이렇게 저도 헷갈리니까요. US 차이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